자,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전쟁의 원칙은 군사 영어로 배우는 작전이라는 교재를 기초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전쟁의 원칙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the principles of wa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principle 하면 뭐 원칙 이런 뜻이죠. 그래서 9개의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There are 9 principles of wa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The 9 principles of war provide general guidance. 자, 여기서 우리가 이 provide가 이제 동사고 앞에 이 9 principles of war가 주어죠. 이 9개의 전쟁의 원칙은 제공한다. 그죠? 목적어가 나오겠죠. General guidance. 일반적인 어떤 지침, 가이던스 하면 지침 이런 뜻이죠.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겠죠. For conducting war. 자, 여기서 conducting 하면 무엇을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동명사를 받았죠. For conducting war.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자, at the strategic. 발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strategic 액센트가 여기에 있죠. strategic 전략적인 이런 strategy의 그 명사형의 형용사형입니다. strategic 하면 전략적인 이런 말이죠. operational 작전적인 이런 의미고요. tactical 하면 전술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분류할 때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이런 수준으로 분류를 하죠. 자, 그래서 9개의 전쟁의 원칙은 전략적 수준에서 작전적 수준과 그리고 전술적 수준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죠?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9가지 전쟁의 원칙, 즉 전쟁의 원칙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9가지 원칙 중에서 우선 목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objective 하면 여기서 objective는 뭐 마치 형용사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목표라는 군사 용어로 쓰여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objective. 우리가 objective, subjective 하면 뭐 subjective, objective 하면 객관적인 뭐 주관적인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objective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군사용어로 목표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the principle of objective 하면은 목표의 원칙이라는 말이죠. 자, 이 목표의 원칙이 이제 one of 9 principles of war죠. 이 9개 전쟁의 원칙 중에 하나죠. 자, 이 목표의 원칙은 어떤 의미냐면 자, direct 뭐 direct 해도 좋고요. 또 우리가 direct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 다 direct 다 좋습니다. 자, direct every military operation. 자, 여기 every military operation 모든 그죠? 모든 군사 작전. 자, 여기서 military operation 하면 군사 작전을 의미합니다. 모든 군사 작전을 every 모든 군사 작전을 direct 지향하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동사가 앞에 쓰이기 때문에 명령형 문장이죠. direct every military operation 모든 매사에 있어서 이 말이죠. 매사 모든 every 모든 군사 작전을 지향시켜라 이 말이죠. direct every military operation 지향시켜라. 어디로? toward 전치사죠. 무엇을 향해서 이 말이죠. clearly defined. clearly 하면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런 뜻이니까요. 분명하게 defined 정의된 이 말이죠. 정의되고 decisive 결정적이고 이 말이죠. 그리고 attainable 하면 attain 동사 획득하다 이런 말인데 얻다 get하고 같은 말이죠. attain 이 형용사죠. attainable objective 목표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clearly defined 분명하게 정의되고 그리고 결정적이고 attainable
획득 가능한 목표를 향하여 이 말이죠. 모든 군사 작전을 지향하라 이런 의미죠. 이게 목표의 원칙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할 때 이 목표를 잘 선정을 해야 되죠. 목표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군사력을 우리가 운용을 할 때 목표 선정이 잘못되면 효과적인 군사력 운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술적, 작전적, 또 전략적 이런 전쟁의 수준에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전쟁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목표의 원칙은 그래서 이 목표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clearly defined, 분명하게 정의되고 그리고 결정적이고 공격을 했을 때 결정적인 어떤 이점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attainable.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군사 작전 계획이라도 목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획득 불가능한 목표를 선정해서는 군사작전에서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attainable objective, 획득 가능한 그런 목표로 향해서 모든 군사작전을 지향시키라라는 게 이제 군사 목표의 원칙의 의미입니다. 자, 뒤에 이제 좀 세부적인 문장을 보면요. At the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 자, 우리의 전쟁의 수준은 strategic level이 있고, operational level이 있고, tactical level이 있다고 그러죠. 제일 이제 높은 차원이 전략적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차원이 tactical level, 전술적 차원인데요. 그 중간 단계가 operational level이죠. 작전적 차원이죠.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에 관한 것은 operational level이고요. tactical level은 우리가 이제 이 부대들이 실제로 지형과 또 군사 부대를 운용을 어떻게 해서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가 하는 부대의 주로 기동과 화력 그리고 부대의 어떤 전투 행위 자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tactical level이라고 그러고 strategic level은 이제 정치적 차원이죠. 정치적 차원에서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 즉 정치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라는 차원을 우리가 논의할 때는 이제 strategic level, 전략적 레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이 세 가지 레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 하면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이 말이죠. objective, 목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뭐를 의미한다 means ensuring all actions, 그죠? 모든 행동을 ensuring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ensuring은 이제 동명사로 써 있죠. ensuring 하는 것을 의미한다. ensuring 뭐죠? 보장하다 이런 뜻이죠. make sure 이런 말입니다. make sure, ensuring 하면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행동을 ensuring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어떤 행동이냐면 contribute to the goals of the higher headquarters. 자, 여기서 말하는 higher headquarters 하면 중량 군사 용어인데요. higher headquarters 하면 이 상급 부대 또는 상급 사령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HQ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본부 뭐 이런 의미죠. 본부. 그래서 여기는 S가 붙습니다. headquarters들. 이 상급 사령부의 목적이죠. 목적에 contribute, 기여하는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상급 부대의 상급 사령부의 목적에 기여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목표의 원칙은 이 작전적 수준이나 전술적 수준에서 목표라는 의미는 상급 사령부, 즉 상급 부대의 작전 목적에 기여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낮은 어떤 뭐 사단급을 예를 들면요. 사단급의 예를 들어서 사단급은 tactical level입니다. 전술적 수준에서 이제 좀 말하자면 사단의 어떤 모든 행동은 전투 행위들은
상급 사령부인 군단이나 또는 뭐 그 2차 상급 부대이죠. 하이어 헬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어 헬쿼터. 2차 상급 부대를 우리가 하이어 헬쿼터 이렇게 얘기하죠. 1차 상급 부대는 사단의 1차 상급 부대는 하이어 헬쿼터 코어죠. 군단 코어. 그래서 이제 군사령부 필드 아미 수준이나 또는 코어 군단의 어떤 작전 목적에 기여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목표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하 부대는 상급 부대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목표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죠. 상급 부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그러한 하급 부대가 목표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상하가 일체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부대를 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죠. 자, 목표의 원칙은 이 중요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요. The principle of objective 말이죠. 목표의 원칙은 drives all military activity. 자, military activity 하면 뭐 군사, 모든 군사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drives. 여기서 drive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drive 하면 뭐 drive는 우리가 흔히 뭐 운전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운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드라이브 건다 이런 말 흔히 우리가 쓰죠. 동력을 제공하다 이 말이죠. 추동력을 뭐 제공하다 어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목표의 원칙은 모든 군사 작전의 활동을 드라이브 동력을 건다, 동력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모든 군사 작전을 출발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 의미로 드라이브가 여기서는 쓰인 겁니다. 모든 군사 활동의 어떤 추진 동력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드라이브는 여기서.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자면요. At the strategic level 발음에 유의를 해야 되죠. strategic level 하면 이 발음 strategic 전략적 수준에서 이 말이고요. 전략적 수준에서 여기서 this라는 것은 당연히 objective겠죠. 목표를 말하겠죠. 전략적 수준에서 목표라는 것은 의미를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having a clear vision, 그죠? 아주 분명한 비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having a clear vision of the theater and the state.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 여기 우리 우선 end state라는 것은 최종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종 상태. 다소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군사 작전에서 이 최종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최종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모든 군사 작전이 종료되었을 때에 어떤 상태로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휘관이 군사작전을 계획할 때 먼저 이 최종 상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전투가 종결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최종 상태는 모든 적 부대가 경멸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어떤 최종 상태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군사작전의 목적에 따라서 이 전투가 종결이 된 이후에는 평양 시내는 우리 아군의 통제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최종 상태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군사작전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는 이 전투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는 적 부대의 3분의 2는 경멸되어서 더 이상 적극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아군 부대는 계속 북으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최종 상태를 또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최종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예하 부대가 활동을 할 때 이 최종 상태에 따라서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또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end state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전을 구상할 때 중요한 작전 구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operational design이라고 그러죠. 작전을 구상할 때에 이런 최종 상태를 우리가 늘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최종 상태, 여기서 theater 하는 것은 이게 극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군사용어로 theater 하면 이제 전구를 이야기합니다. 전구. 좀 전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죠. 자, 전구라고 그러는데 이 전구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 뭐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구라는 개념은 단일의 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작전이 실시되는 지리적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전구. 즉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우리가 theater 전구라고 합니다. 자, 한반도에서 우리가 흔히 한미연합작전이 이루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전쟁 억제에 실패해서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어를 수행하면서 또 이후에는 우리가 또 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계획을 갖고 있죠. 우선 방어적인 계획이죠.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전 계획은. 북이 남침을 했을 때, 먼저 공격을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우리 국가를, 우리 국토를, 우리 영토를, 우리 국민을, 우리 주권을 우선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반격을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의 작전 개념이죠. 자, 이때 한미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한반도 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육해 공군이 전투를 행위를 하는 지리적인 공간, 이것을 우리가 전구라고 합니다. theater, 그렇죠? 한반도 전구, 태평양 전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전투적인 장소, 지리적인 어떤 지역을 우리가 단일의 군사, 즉 단일의 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가지의 군사 전략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지상과 해상과 공중작전이 실시되는 이 지리적 지역을 우리가 전구라고 합니다. 자, theater 의미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end state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nd state, 최종 상태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전략적 차원에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having a clear vision of the theater and the state. 그러니까 전구의 최종 상태의 명쾌한 비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한 작전적, operational, 그리고 tactical, 전술적 수준에서 목표라는 것은 3급 사령부의 군사작전 목적에 기여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했는데 보다 높은 이 정치적 차원에서의 strategic level, 전략적 레벨,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적 수준에서의 목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작전적 수준과 전술적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전략적 수준에서 목적이라는 것은 전구, 즉 전투가 벌어지는 단일의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이 싸우는 지리적 공간을 theater 우리가 전구라고 그랬죠. 이 전구의 최종 상태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가죠? 이 의미. 자, this normally include 하면 무엇을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동사로 쓰였죠. include. 자, 이러한 것은 대개 normally 보통 뭐 usually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usually, normally 일반적으로 generally, 뭐 usually 같은 의미입니다. This normally includes aspects of political dimension 나왔죠. 자, political 액센트 위치 주의하시고요. political dimension 하면 이제 차원, 우리가 뭐 1차적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해서 차원을 이야기하죠. political dimension, 정치적 차원의 aspect. 여기서 aspect 하면은 양상이죠, 양상. aspect, 액센트 위치 유의하고요. aspects of political dimension, 정치적 차원의 양상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자, strategic level에서 목표의 의미는
정치적 어떤 양상의 차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 전쟁의 9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목표의 원칙을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이해를 했었는지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원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the principle of offense. 자, 여기서 offense라는 의미는 공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격, offense, 공격이라는 의미죠. 공격의 원칙. 두 번째, the second principle of war is the principle that of offense죠. 공격의 원칙이라는 거죠. 공격의 원칙. 앞에 우리가는 we have mentioned the principle of objective, 목표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we have learned before, and this time we're gonna learn the principle of offense. 공격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공격의 원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seize 발음에 유의하죠. 유성음으로 해서 떨리는 입천정이 떨려야 되죠. seize, retain, and exploit. 액센트 위치 유의하고 initiative. 자, initiative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군사 작전에서 뭐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도권. 자, 주도권을 seize, 이거는 장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seize 하면 grab, 뭐 이렇게 탈취하다, 장악하다 이 말이죠. retain은 보유하다. 자, 장악했으면 그것을 잘 보유를 해야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exploit는, 여기서 exploit은 우리가 확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exploit. 우리가 전과를 확대하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때 exploit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사형으로. 그 동사입니다. exploit. 확대하다. 전과를 확대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exploit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개발하다의 의미도 있고요. 착취하다 이런 의미도 많이 쓰이죠. exploit 하면 착취하다, 개발하다, 이용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확대하다 이 말, 전과를 확대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영어가 뭐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또 그것이 하나의 영어의 상당한 또 변화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seize, retain and exploit the initiative. 자, initiative는 여기에 모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정관사 더는 D로 발음을 해야 되겠죠. The initiative. seize, retain and exploit the initiative. 자,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확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공격의 원칙입니다. 자, 공격의 원칙. 자, 공격의 원칙은 주도권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확대하라, 이용하라 뭐 이런 말이죠. 상당히 그 짧은 short sentence지만 상당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세부 내용을 좀 보면요. offensive action, 공세적인 행동 이 말이죠. 여기서 offensive 하면 이제 형용사로 쓰였죠. offensive action. 자, offensive 하면 형용사, offense의 형용사죠. offensive action, 공세 행동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공세 행동은 is key, 핵심이다 이 말이죠. to achieving, 그죠? achieving, 달성하다 이 말이죠. achieve 하면 달성하다 이런 뜻이죠. 자, achieving. 그런데 이거 to 뒤에 이 ing 동명사로 쓰였죠. 우리가 흔히 문법적으로 essential이나 또는 뭐 natural이나 또는 key 이런 어떤 형용사 뒤에는 to라는 to가 오고 이 to 뒤에는 이 동명사가 쓰인다는 게 문법의 원칙이죠. It is essential to 뭐 maintaining initiative.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요. It is natural to 뭐 behave like man. 남자처럼 뭐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뜻이죠. 이건 마찬가지로 offensive action is key to achieving
ing가 온다는 거 유념하고요. 뭐 영어의 문법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가 익혀야 되는 수밖에 없죠. 자, decisive result, 결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뭐가? offensive action, 공세 행동. 자, 여기 key나 essential이나 natural은 앞에 사람이 주어로 오지 못한다는 또 특성이 있죠. 뭐 he is key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사물이 항상 주어가 되거나 또는 it이라는 어떤 가주어가 주어가 되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offensive action is key to achieving decisive results. 그죠? 결정적인 결과를 achieving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공세 행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이 말이죠. It is, 그죠? It is essence, 필수, 불가결함 명사죠. essential의 명사죠. accent 위치 유지하고. It is essence of successful operation, 성공적인 작전의 essence, 필수 요소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operation은 때로는 s가 들어갈 때도 있고 s가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작전이라는 의미인데 관용적으로 S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S가 들어가면 만약에 이게 오퍼레이션이 주어가 되면 뒤에 동사는 이게 복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삼신당수 같은 경우에 S가 없이 사용이 되겠죠. 어쨌든 operations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자, offensive action is key to achieving decisive results. 공세행동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It is essence of successful operations. 여기서 it은 공격이라는 것을 offensive action을 말하겠죠. 앞문장에 offensive action을 의미하겠죠. 이 공세행동이라는 것은 successful operations, 성공적인 작전의 essence,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또 한번 우리가 볼까요? commanders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네요. commanders commanders 하면은 뭐 지휘관 이런 말이죠. 우리가 군대에서 지휘관은 참모 조직을 데리고 있는 참모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를 우리가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흔히 뭐 대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뭐 이런 사람들을 지휘관이라고 그러죠. 리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모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휘관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지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중대급 이하 분대, 소대는 참모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휘자라고 이야기하고 중대장은 사실은 참모 조직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진 않아요. 그러나 행정보급관이 있고 병사들이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참모 기능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장부터 지휘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대대장부터는 완전하게 참모 편성이 되어 있죠. 인사, 정보, 작전, 군수, 통신 이런 어떤 참모 장교가 있어서 지휘관을 즉 대대장을 이제 보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연대급, 사단급, 군단급, 군사령부급 이렇게 상급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모 조직이 보강이 되고 인원도 많고 그리고 참모 기능의 영역도 이제 상당히 작은 부대에 비해서 상급 부대로 올라갈수록 참모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점 정대되는 형식으로 군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커맨더스 하면은 참모 조직을 건드리고 있는 군의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지휘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휘관들은 use 사용한다 이 말이죠. 뭘 사용해요? 목적어가 offensive actions 공세 행동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to impose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말이죠. impose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강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강요하다 이 말인데 우리가 뭐 impose라는 말은 흔히 부과하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부과하다. 세금을 부과하다. impose tax 이런 말 많이 쓰죠. 여기서는 뭐 강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compel 또는 뭐 force 뭐 이런 뜻이죠. 무엇을 강요하기 위해 이 말이죠. 부정 to 원형동사 형태죠.
뭐 하기 위해서 to impose their will. 여기서 their은 당연히 앞에 command를 쓰겠죠. 여기서 will은 의지라는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their will.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 공세 행동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on an enemy 하면 적입니다. 적, enemy. 앞에 e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뒤에 e는 약하게 어로 발음해야죠. enemy. adversary. 자, adversary 하면 뭐 적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상대편, 반대편, 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어떤 대상 이런 뜻이에요. adversary. or situation 상황이죠. 상황. 적과 또는 상대편 혹은 상황에 대해서 의지를 to impose 강요하기 위한 강요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행동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자, 지휘관들은 적 또는 상대편 혹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impose 보여주기 위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행동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거의 should가 거의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사로 쓰면서 사실은 이제 강조하는 그런 문법적인 원칙이 있죠. 영어에서. 그래서 commanders use offensive actions 공세적인 행동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해석을 하자면 to impose their will on an enemy, adversary or a situation. 자, 여기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한번. 자, 지금 우리는 offense, principle of offense에 대해서 we are talking about the principle of offense, 공세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offensive operations, 공세의 공격 작전입니다. 이거는 offensive operations, 공격 작전은 여기 s가 붙었기 때문에 R로 받았죠. offensive operations 공격 작전은 essential 필수적이다. 자, 아까 key, essential, natural 이런 형용사들은 앞에 사물이 주어가 온다고 그랬죠. 반드시 offensive operations are essential 모든 공격 작전은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to maintain. 자, 여기서 잘못됐어요. 이 문장이. 여기서 essential to maintain이 아니라 여기서 ing가 와야 돼요. 이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이게 아마 오타가 났습니다. Offensive operations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freedom of action 이 말이에요. freedom of action. 행동의 자유 이 말이죠.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offensive operations. 그리고 offensive operations are essential to exploiting. 자, exploiting입니다. 여기도 ing가 들어가 있죠. 동명사. exploiting vulnerabilities. 자, vulnerability 하면 앞에 액센트 이후에 있고요. vulnerable 하면 취약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 명사형이에요. vulnerability 여기 있네요. vulnerability. 액센트 위치 vulnerability죠. vulnerabilities. 발음이 약간 어렵습니다. vulnerable 굉장히 많은 군사용 사용하는 군사용이죠. vulnerable 취약한 이런 뜻입니다. vulnerability 취약점을 exploiting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and reacting 여기도 ing 동명사가 들어야 됩니다. it is they are essential to reacting to rapidly changing situations and unexpected developments. 자, changing rapidly 하면 fast하고 같은 말이죠. 신속하게 changing 변화하는 상황에 이 말이죠. 상황에 reacting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방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unexpected 뭐 예기치 않은 이 말이죠. expected의 반대말이죠. unexpected.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예기치 않은 디벨롭먼트 어떤 전개 발전 상황의 발전 이 말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발전하지 않는 이런 의미죠. 예기치 않는 상황 발전과 신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offensive operations are essential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공격 작전은 freedom of action,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기 동명사 ing 온다고 그랬죠. action,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취약점, 적의 취약점이겠죠. 적의 취약점을 exploiting, 확대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그리고 reacting, 여기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다. reacting to rapidly changing situations, 신속하게 변화하는 상황과 unexpected, 예기치 않는 developments, 상황 발전에 반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죠. 뭐가요? Offensive operations, 공격 작전. 자, 지금 we are talking about the principle of offense, 공격 작전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격 작전 좀 뭐 이해를 하셨죠? 다음 오늘 집중의 원칙까지 한번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자, 집중이라는 것은 mass라는 의미인데요. mass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mass media, 뭐 덩어리, 뭐 다량의 이런 뜻이잖아요. mass가 군사 용어로는 mass 하면 이게 이제 집중이라는 의미야. mass 동사로도 쓰이고 또는 뭐 명사로도 쓰입니다. mass 장모음으로 발음해야 되죠. mass 짧게 발음하면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mass 하면은 여기서 mass 장모음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장모음으로 mass, the principle of mass, 집중의 원칙이면 집중. 자, 집중의 원칙은 뭐냐면 concentrate, 집중하라 이 말이죠. 앞에 동사가 써 있으니까 이제 명령문이죠. concentrate, 집중해라. 무엇을 집중해요? 목적어가 나오겠죠. The effects of combat power,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시켜라 이 말이죠. 어디에? At the decisive place and time 이 말이죠.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시켜라 이 말이죠. 자,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시키는 거죠. 자, 군사 작전을 우리가 할 때 이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투력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대와 또는 군사적인 수단을 이 집중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게 집중의 원칙입니다. 분산해서 부대를 운용하게 되면 사실 전투력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병 같은 경우에는 포대가 내문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포대라고 그러죠. 이 포대가 각각 한 발씩 이렇게 포를 쏘아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대 단위로 포 내문이 동시에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포병으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포병을 운용하면 운용할수록 이 전투력의 효과는 더욱더 증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기동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차 한 대 한 대를 분산해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대량의 어떤 기동부대를 한 지역에 투입해서 적의 취약점을 공개해서 일거에 돌파하는 하게 되면 이제 집중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가시죠. 물론 이건 기동의 효과, 기동의 원칙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집중이에요. 우리 소총보다는 기관총이 훨씬 더 집중의 효과가 크겠죠. 단발 사격보다는 연발 사격의 집중 효과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총보다는 기관총이 훨씬 더 위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집중의 원칙입니다. 이 전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집중의 원칙을 잘 적용해 전투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이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전쟁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The principle of war
provides general guidance for conducting war, 그죠?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게 우리가 전쟁의 원칙의 정의라고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objective, 그죠? 목표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offense, 공격의 원칙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mass, 집중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집중의 원칙의 정의는 concentrate. 액센트 위치 주의하고요. concentrate, 집중시켜라, 집중하라 이 말이죠. effects of combat power,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결정적인 place, 장소와 시간에. 자, 이 말이 중요해요. 결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를 투입할 때는 결정적인 시기에 투입을 해야 되고 결정적인 시간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이 공격을 해내려고 있는데 결정적이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부대를 투입하게 되면 전투력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이 집중의 원칙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부 내용으로 보면 commanders 또 나왔죠. commanders, 지휘관들은 mass,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집중해야 한다. 뭘 집중해요?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해야 한다. 자, combat power는 전투력이죠.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to overwhelm. overwhelm 하면 이게 overwhelm 하면은 이게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overwhelm. 압도하다. overwhelming 하면 압도적인 전투력. overwhelming combat power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overwhelm. 압도하다. 적을 압도하기 위해서 혹은 gain. 획득하다 이 말이죠. 얻다 이 말이죠. control of the situation. 상황을 통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서 혹은 적을 압도하기 위해서 전투력의 효과를 지휘관들은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집중의 원칙을 우리는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day, 여기서 day는 뭐 당연히 지휘관이겠죠. day, 지휘관들은 mass, 집중한다 이 말이죠. combat power, 전투력을 집중시킨다 이 말이에요. in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에서 전투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이죠. to achieve,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both destructive and constructive. 자, both A and B는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either A or B는 둘 중에 하나, A나 B 둘 중에 하나인데 both A and B는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both destructive, 아주 파괴적이고 constructive, 어떤 건설적인, 그죠? 서로 대비되는 말이죠. destructive, constructive. 파괴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이 둘 다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시공간에서 전투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게 집중의 원칙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의 원칙을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에 남은 6가지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See you later. Bye.